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좀 요새 대출이 핫 이슈였잖아요. 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는 이번 주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 클래스 101 강의 그리고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LTV 최대 80% 상향 예고, 실수요자 숨통 트이나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 한도 늘리고 잔금일 이후에도 신청 접수. 느낌이 약간 대출이 풀려가는 느낌인데요.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일단 약간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의아하신 분도 계실 텐데, 첫 번째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출을 푼다고 해서 뭔가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이 대출은 원래 예전부터 나오던 거고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리고 자유시장이잖아요. 자유시장은 화폐랑 신용을 활용을 해서 사회를 발전시켜 왔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회, 국가에서부터 부채를 일으켜서 돈을 땡겨 와서 발전을 시켜 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화폐로만 승부하는 곳, 그리고 이렇게 신용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을 쓰는 곳, 이 두 곳은 시작이 비슷하더라도 나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잘 나오고 신용 시스템, 화폐가 아니라 신용 시스템을 잘 쓰는 곳이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나 홍콩이나 상해나 싱가포르 있죠. 그리고 난 이런 신용 시스템, 대출 같은 거 필요 없어. 안분지족해, 현금만 써. 그리고 나한테 다 보고해. 이게 어디예요? 이게 북한이에요. 어느 쪽이 더 발전했고 어느 쪽을 더 원하시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대출이 막혔었죠. 작년 9월 이후로 대출이 막혔었어요. 물론 어떤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때문에 막았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게 가계 부채 얘기로 막았었는데 다시 나오는 거는 그냥 내 집 마련이란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쭉 지켜봐야 돼요. DSR도 함께 조정하나 DSR 규제 비율 넘으면 대출 자체 불가능. 그러니까 DSR을 규제해 버리면 고소득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만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고 정말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우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여전히 대출 문턱에 막히게 될 확률이 높아요. 가계부채 빨간불, 시장 불안전성 여전, 제한된 범위 내 대출 완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는 어떤 정책이 나오고 대출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설레발을 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내용을 쭉 다 읽어봤을 때 기조는 이거예요. 일단은 대선이 끝났고 우리는 이 새로 출범할 정부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걸 막을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 여기까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생각인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인 거고 실제로 서민분들이나 내 집 마련에 필요하신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DSR이 걸리고 이런 추가적인 규정이 가계부채란 이유 때문에 풀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많아요. 그리고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풀린다고 해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는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현실이랑 많이 다르게 가고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유시장의 방향과 지난 6개월 동안의 시장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좀 위축이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곳이에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채업자랑 다를 게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정당하게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내면 되는 곳이거든요. 이자를 안 갚으면 채권 주심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채권 주심도 직접 안 하고 넘기잖아요. 물론 여신부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은행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전 이 생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대출을 막겠다? 대출을 중지시키겠다고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한국 국가가 국채를 발급을 해서 화폐를 땡겨다가 화폐를 찍어 쓰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를 녹여서 국가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미국이랑은 시스템이 달라요. 그죠? 우리가 뭐 페드 시스템이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는 기재부랑 한국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는데 어쨌건 시중은행이 있어야지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대출이라는 그 마법을 통해서. 근데 대출을 중지시키겠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퍼지는 걸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막히면 언젠가부터 국가도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수 없게 돼요. 국가가 돈을 찍어냈다는 건 그 돈이 팽창하면서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안 좋은 부작용도 있지만 순작용도 있어요. 시장에 돈이 풀려야지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돈이 풀려야 뭔가 하시는 거고. 그래서 돈은 대출이 되고 풀려야 돼요. 물론 이게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다면 컨트롤할 수도 있겠죠. 전세자금 대출도 묶을 수도 있고 담보대출도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되게 쉬운 이론이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은행이 돈이 들어와요. 여기까지 쉬우시잖아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와서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은행이 이렇게 돈을 끌어안고 이자만 내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시티은행, 제일은행 정말 좋은 데 많아요. 멋있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돈을 벌어야지 직원들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고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물론 국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은행주는 국가의 어떤 규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기업이고 주주가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죠? 얘네가 옷을 만들어요. 물건을 찍어내요. 아니면 여행을 보내줘요. 그게 아니에요. 돈을 받아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예금은 들어오죠. 그런데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하지 말래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눈치를 보고 사실 나도 지금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고 이렇게 대출을 막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마치 건설법이 강화가 돼서 건설사가 지금 당장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집을 아무도 짓지 않는다고 믿는 것과 같다. 은행은 지금은 멈출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인들의 수익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왜? 은행 1금융권,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하지 않으면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이 부분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많이 뺏겼어요. 1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던 고객이랑 대출할 수 있는 그 돈이요. 캐피탈이나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에 많이 뺏겼어요. 나가보세요. 실적에서 나중에 다 드러날걸요. 그러면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좀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차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도 완화한다고 하고요. 이건 좀 의외긴 하죠. 근데 여러분 기대와 달리 이게 은행이 정말 맘먹으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나중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또 태클을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전세 대출 완화된다란 마음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고 아 이제 앞으로 집 살 때 LTV 80% 무조건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달라요. LTV란 개념도 있고 DSR이란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는 일단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뭘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대출은 지금 개개인별로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시기별로 달라요. 저도 대출이 나오기로 한 다음에 취소된 적도 있어요. 국가에서 뭔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국가가 대출을 막은 것도 아닌데 제 담당 은행에서 눈치를 보느니라고 아마 금융감독원에서 뭐 연락이 왔던 게 있든가 아니면 서류가 뭔가 보완이 필요하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이번에 못 내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싸워봤자 소용이 없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대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저라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부터 확인을 합니다. 지금부터 은행권에 가서 확인을 해서 내가 대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물론 서류가 있어야 해주는데 서류가 없어도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데 어쨌건 확인을 해서 내가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놔야 돼요. 왜냐?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1금융권에서 안 나오면은 딴 데로 가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각자 도생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가 안 해준다고 신한은행이 안 해준다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무슨 화재, 무슨 생명,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이런 데까지 다 알아보셔야 되고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금리 차이보다 물론 금리가 걱정이 되시겠죠. 물론 생활비나 대출이자나 세금이 감당한지는 당연히 첫 번째로 알아보셔야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화폐가치 하락 속도도 그렇고 뭔가 내가 대출을 받아서 도전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익이 주변을 둘러보면은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항상 그렇게 돌아가요, 사회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 때 대출 이자 7%, 8% 왜 갖다 썼겠어요? 더 많이 남으니까.
더 많이 남으니까요. IMF 때나 국제금융위기 때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버틸 분들은 버텼잖아요. 물론 실패하는 사람들도 나왔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은 도전은 처음부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대출이 풀리기 시작하는 움직임은 있다. 둘째, 아직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일단 전세나 매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대선 할 때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 일단 믿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다시피. 세 번째, 미리미리 알아보자. 가능해요. 가면은 서류를 주세요 할 텐데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좀 알아보시면은 그래도 아웃핏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다든가 정말 급하신 분들은 계약서를 일단 한번 뭐 매수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다세요.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취소시키겠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좀 깎일 때는. 그리고 네 번째, 알아보고 여러분 주로 1금융권 좋아하시는데 안 나온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미련도 갖지 말고 대출 상담사님들을 통해서 다 알아보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되게 무슨 농협 뭐 많고요. 그리고 생명, 화재, 그리고 뭐 캐피탈까지 알아보시면 대출은 거의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좀 겁을 먹고 일찍 중단을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경거망동할 뉴스는 아니지만 대출이 풀리는 기조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기사를 좀 켜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출 예전처럼 당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봅시다. 저도 항상 미리미리 알아봅니다. 저조차도. 그래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